자, 그 다음 이제 인식론에 대한 걸로 넘어가죠. 356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심리학이란 어떤 학문이냐에서 이제 과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심리학에서 왜 과학이 중요하냐? 그래서 심리학의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론은 뭐냐? 인식에 대한 논입니다. 인식론이니까. 그럼 인식이란 게 뭐냐? 여러분이 세상을 인식하는 거, 세상을 아는 거, 세상을 지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이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얻게 되느냐가 바로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주요한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식론이 어떻게 현대 심리학의 출발점이냐? 자, 인식론은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데아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가장 원형적인 지식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데아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인식론이 인류 역사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 바로 요 근대에서 인식론이 부각이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근대에서 부각이 됐느냐? 중세를 보통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세가 암흑기냐? 중세가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았던 그냥 어둠의 시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식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인간의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도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어. 그럼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교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천동설, 지동설 논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논쟁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과 증명으로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거였는데도 이 타락한 시각으로, 타락한 이성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것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중세를 끝내게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자연과학의 발달,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르네상스, 종교 분야에서는 종교개혁. 이 세 가지 흐름들은요, 다 과학적인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알려주는 자연현상 말고 실제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증명하자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인지 태양 중심인지 알기 위해서 만환경을 개발해서 관찰하자는 거예요, 별을. 그렇죠? 그래서 직접 해보자. 자, 르네상스 예술가들은요, 여러분 중세 때는 인간을 그린 그림이 없습니다. 평민을 그린 그림이 없어요. 중세시대 때 그림은 다 성경의 그림입니다. 그때는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만 아름답다고 봤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성경의 이야기들만 열심히 그렸죠. 그런데 일부 예술가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미술 작품과 조각 작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아니,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냐? 그래서 예술가들이 옛날로 돌아가자.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표현하자. 이게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얘기 합니까? 교황이 알려주는 신 말고 직접 중세 이전에 믿음의 중심이었던, 교리의 중심이었던 성경, 그걸 직접 보자. 교황이 알려주는 성경 말고 직접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직접 보자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은요, 우리가 역사에서는 옛날 것들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됐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다 과학자였습니다. 직접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관찰을 증명해서 수학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별도 관찰했고 여러 가지 실험도 했던 그런 과학자들인데, 옛날처럼 르네상스에서 옛날처럼 종교개혁자들도 옛날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옛날 게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이 요 중세 끝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 끝 시대. 태어나서 나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십자군 전쟁은 신이 허락한 전쟁이고,
십자가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거룩한 죽음이고,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고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은 잘 아시죠?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교황과 그 밑에 있는 그 조직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연보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열심히 자기 재산을 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네가 미쳤구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힘들지만 해라. 그게 의미 있는 거야. 그런데 젊은 사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너네 속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 거짓말로 밝혀졌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불러서, 얘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넌 내 딸이 아니다. 넌 이모 딸이다. 혹은 내가 너 입양했다. 뭐 이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결혼 준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부녀야.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 거짓말로 드러나면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믿었던 친구한테 속아 보셨나요? 우정에 배반당해 본 사람은요, 도대체 우정이 뭐지? 왜 그깟 거에 이렇게? 사랑에 배반당해 본 사람은 도대체 사랑이 뭐지? 지식에 속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지식이 뭐지? 도대체 진리가 뭐지, 그러면? 그래서 근대에서는요, 왜 우리가 1000년 동안 속고 살았냐? 도대체 지식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얻는지 의심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누가 알려주는 게 지식이다 그러면, 진리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에 들어서자마자 지식이 뭐고 진리가 뭐냐? 과연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건 진실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철학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두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합리론자들은 우리의 감각 경험은 너무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지식이고 지식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아닌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감각 경험이 부정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 그 뒷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연수. 고등학생? 네. 그래, 고등학생. 그 안경 썼는데 안경 쓰고 나선 잘 보여요, 지금?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걸 좀 설명 좀 해봐. 큐브가 그쵸. 큐브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2개 있어요. 그쵸? 큐브가 색깔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큐브가? 빨간색, 그럼 요거는? 연두색. 요거는? 초록색. 요거는? 하늘색. 하늘색. 그럼 요거는? 초록색. 요거는? 파란색. 요거는? 녹색. 요거는? 노란색. 빨간색. 얘는? 빨간색. 에? 빨간색. 같은 큐브 같아요? 다른 큐브 같아요? 같은데 뭔가 다른 조명. 그쵸, 맞아요. 다른 조명처럼 보이죠. 다른 분 다 그렇게 보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연수라 그랬나? 이게 지금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야. 중에 인기 스타. 괜찮아. 연수가 많아. 세상 연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색? 빨간색. 이게 무슨 색? 하늘색. 오케이. 분명히 다른 색이에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확실히 다른 색? 예. 그럼 진실은 요거는 하늘색, 파란 계열이고 요거는 붉은색, 분홍색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연수도 그렇게 보이죠?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가려놓고 해보자. 어때요? 연수 어때? 검정색. 그러니까 같아 달라? 그게 보여요. 같지? 같게 보이세요? 네. 진실을 말해줘, 나한테, 연수야. 진실을 이제 말해줘. 이게 무슨 색? 요 면이라고 하자. 요 면. 검정색.
검정색이야? 그럼 요거는? 검정색. 검정색이라고? 검정색으로 보여? 네. 검정색으로 보인다고? 그럼 요게 요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같게 보여? 같게 보여 다르게 보여? 달라 보이는데 같아요. 그럼 진실이 뭐야? 같아요. 같아? 네. 어디 가서 이거 들고 사람들 이거 같애라고 해봐. 친구들이 너 이상해졌구나 심리학 공부하더니.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시 해줘 이거? 사실은 본질은 같아요. 진리는 같은데 어떻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여요. 이거는 우리 시각 세포 배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색을 볼 때 주변 색과 고려해서 그 색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그 색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요 면은 같아요. 사실 요 면은 다릅니다. 요 면은 다르고. 근데 우리는 얘랑 같다고 생각하고 얘랑 같다고 생각하지 얘랑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요 면만 보면은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감각 경험은 부정확하다. 부정확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면 도구가 부정확하니까 그 도구를 통해서 얻는 결과물인 지식도 어떻다고요? 부정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감각 경험을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내 이름이 뭐지? 내 이름이 데카르트잖아. 내가 데카르트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지? 들어서 알잖아요. 그럼 청각은 정확한가? 우리의 오감 중에서 시각이 가장 비중도 크고 정확합니다.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요 더 부정확해요. 그렇죠? 근데 시각도 부정확한데 청각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확하거든요. 부정확할 수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부정확할 수 있는데 부정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내 이름이 데카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지식도 부정확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의심해봤더니 결국엔 모든 게 다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는 내가 여기서 시계를 보고 내가 여기 발에 땅을 딛고 있고 내가 사람들의 어떤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무엇이 지식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감각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존 로크라는 철학자는 아니 감각 경험이 완벽하진 않지만 경험 없이는 지식이 없어. 그래도 경험이야.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논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중세 시대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인류한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지금 여의도에서도 열심히 정치인들이 논쟁하죠. 뭐 증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옳으냐 그러냐 햇볕 정책이 맞냐 틀리냐 백날 논쟁해도 결국에는 다수가 이기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교회가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줄 수 없어. 이 새 흐름이 취했던 방법처럼 실제로 증명하고 관찰하고 실험해봐. 논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해봐. 니네들 주장이 맞다 그러면 데이터를 내놔 증명해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라고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을 계속 논쟁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철학자로 남아 있었고 이 중에 일부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정신물리학이고 정신물리학을 이어받은 게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정리하자면 내용은 인식론이요. 방법은 뭐라고요? 좀 말 좀 하세요. 방법은? 과학. 내용은 철학인데 방법은 과학이에요. 그럼 당연히 방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을 강조하면 심리학은 철학의 아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방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인식론의 과학적 접근이다.